네, 충남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예, 실장님,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소속이 총리실 휘하로 가야죠? 아닙니다. 그 뭐 독립적인 그 기관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부조직법 18조 1항에 보면은 총리실이 이 처급에 대해서는 다 지휘 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 뭐 지금 현재 국회 법안도 나와 있고 논의를 하시면서 다 그 포함해서 하실 내용이라고 봅니다만은 그게 왜 논의에서 할 사항입니까? 국가 정부조직법하고 헌법상에서 할 일이지? 지금 국가에 조정을 하고 있는 총괄로서 이 처가 만들어지면 헌법에 합치가 되는지 법률적 근거가 되는지 또 만들어졌었을 때에 총리실로 올 건지 어디로 갈 건지를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지금 법률이 나옵니까? 글쎄요 지금 저 그 사개특위에서 그동안 국회 논의를 뭐 여러 차례 해 오셨으니까 뭐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건 논의하더라도 정부가 이게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조직법에 보면 첫 단위는 18조 1항에 의해서 다 총리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그렇습니까? 명칭의 뒤에 그 무슨 자가 붙느냐는 보다는 그 기관이 하는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지금 현재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헌법 89조에 의해서 16항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건 검찰이 공소유지권을 검찰만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추이를 누가 하느냐? 헌법에 부여되어 있는 검찰총장만 하게 돼 있어요. 공수처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검사 파견돼서 수사를 하는데 그 검사 추이를 누가 할 겁니까? 그 검사의 지위는 공수처가 만들면 공수처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 위반이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헌법에 임명받지 아니한 공수처장이 어떻게 검사를 지휘를 하나요? 89조 16호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공수처를 하게 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검찰사무회에서 법무부 장관 휘하로 두든지 아니면 국무총리실 휘하로 두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에는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헌법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공수처가 말이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어떤 그 지위에 대한 그 성격이라든지 어떤 견제 균형에 대한 논리라든지 그게 그런 아닙니다. 것들은 지금 견제 균형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바꾸지를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실장님 장관께서 이걸 모르신다고 하면 아니 정부의 조직을 지금 바꾸자고 하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그 정개특위에서 논의도 많이 돼 왔고 어차피 사법개혁에 관련된 법안은 그 국회에서 12월 3일까지 그 논의를 해주시도록 의장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그 관련된 부처에서도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한다면 처로 가게 되면 총리실 산하가 맞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공소유지권이 검사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대통령께서 헌법상 임명하는 것이고 경찰청장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바로 하지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헌법상. 그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 그거는 그런데 지금 공수처를 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지요. 왜? 검사는 헌법상 기소유지권이 있는데 이 공수처로 가게 되면 공수처장이 검사를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상. 그럼 헌법을 바꿔야 돼요. 그거를 벗어나서라도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정부 조직법상 총리실 산하로 가는 게 맞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총리실 하나도 검토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입법 정책이 아닙니다. 의원님 같은 그렇게 그 법리화 주장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논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총리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준비 안 지금까지 하신 논의가 거예요? 됐을 때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떤 견제와 균형, 뭐 그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소속을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주시면서 발전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문서로라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예. DLF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DLF가 전번에 위험에 대한 이 약관상의 표시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고 그러셨죠? 제가 하도 많은 답변을 해서 했는지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DLF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걸 예. 보상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보상을 위험에 대해서는 투자자들한테 노티스를 안 했어요. 이 약관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의 질이 있다 그랬거든요. 금감원장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있습니까? 예, 제가 물어봤어요.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 야권까지 구체적으로는 답변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예 말씀하시죠. 예. 2번. 그러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약관이 없기 때문에 보상의 길을 열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DLF가 사고가 나서 보상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번 DLF 이전에 2016년도부터도 이 펀드에 대해서 손실난 펀드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그러한 펀드들이 이 약관에 이런 위험에 대한 약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없는 이득이 났을 때 상관이 없는데 손실난 펀드들 그 펀드들이 이 약관이 없을 거예요. 그것들 조사해 보셨나요? 아니 우선 첫째는 제가 약관까지는 이야기 안 했을 것 같고 제가 약관을 보지를 않았거든요. 조사를 한 거 검사를 아니, 하지 않았기 저번에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을 때 보상에 감독원장님 대한 뒤에 누구 나오신 분 있으세요? 원장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같이 계셨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건 원장이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위원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예. DLF 손실난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노티스를 안 했거나 약관에 없으면 보상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 앞에 가지고 손실났던 펀드들의 그 투자자들이 우리도 그 약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 이 투자 손실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게 되면 당국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기억에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고요. 제가 보상을 하는 거는 불안전 판매를 했을 때 아마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어서 자, 이 불안전 판매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불안전 판매가 위험에 대한 노티스를 안 했거든요. 약관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보상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펀드들 중에서 손해났었던 그 펀드들이 그 투자자들이 우리도 불안전 판매다 이게 알려준 적도 없고 약관에 없으니 우리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었을 때 당국의 대책은 뭐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했는가 몇 개나 되는가. 첫째 그 과거 거는 아마 조사를 못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지금 하기도 힘들으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국무위원 말은 중요하고 무겁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돌아가서 사실 확인을 좀 하고 다시 의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성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구 의뢰 주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